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따스한 위로가 되고 싶은 쉼 책방입니다. 이번 한 주도 다들 잘 보내셨나요? 겨울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이 마지막 주네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오늘은 서울대 종교학과 배철현 교수가 쓴 인문 에세이 시면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번 정적이라는 인문 에세이를 읽어드렸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시면은 정적과 같은 인문 에세이 시리즈의 첫 번째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부의 지식과 정보를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면으로 들어가 내면의 소리를 듣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려는 마음가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을 운영하는 큰 힘이 됩니다. 시면 저자 배철현 1부 고독 혼자만의 시간 갖기 순간 봄의 약동으로 싹이 트는 찰나의 시간 눈을 뜨면 갓 뽑은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한다. 현생 인류가 태어난 장소가 케냐와 에티오피아라는데 매일 아침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나를 잠에서 깨우는 것도 에티오피아산 커피다. 동물에서 인간이 된 그 순간의 비밀이 이 커피에 담겨 있는지도 모른다. 따뜻하던 커피는 이내 식어버린다. 나도 언젠가는 이처럼 식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50억 년이 지나면 자전할 힘을 잃고 멈출 것이라고 한다. 이 모든 현상을 아우르는 우주의 원칙이 있다. 원칙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괴물에 가깝다.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만물을 삼켜버리는 괴물.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괴물은 바로 시간이다. 시간과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간은 그 무엇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흘러가 버린 뒤 결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 과학은 137억 년 전의 빅뱅의 순간을 말하지만 빅뱅은 그 어떤 종교적인 혹은 철학적인 개념보다 더더욱 신비에 쌓여 있다. 만물의 시작을 설명하려다 만들어낸 상상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시간은 그 흐름의 시작과 끝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쏜살같이 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무방비 상태로 미래에 진입한다. 그 결과 우리에게 남는 것은 지나간 시간에 대한 회상뿐이며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것도 바로 시간의 흔적이다. 과거는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20년 전이든 20분 전이든 모두가 순간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경이롭기까지 하다. 워싱턴 어빈의 립 반 윙클이라는 소설이 있다. 이 소설은 유럽 신화와 전설에 뿌리를 두지만 미국에서 일어난 동네 이야기이기도 하다. 워싱턴 어빙은 이 소설을 1818년의 어느 날 저녁 하룻밤에 완성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미국 뉴욕주에 있는 허드슨강 계곡에서 경험했던 일을 영국의 오랜 신화와 뒤섞어 이야기를 만들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알레고리다. 주인공 립 반 윙클은 아내의 잔소리가 싫어서 울프라는 이름의 개와 함께 어슬렁거리며
뉴욕 인근의 카트스킬 산속으로 향한다. 당시는 영국 왕 조지 3세가 미국을 다스리던 시절이었다. 그는 산속에서 밀주를 마시며 볼링을 치는 사람들을 구경하다가 깜빡 잠이 든다. 한참 뒤에 눈을 떠보니 어느새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울프는 사라졌고 들고 왔던 장총은 녹이 슬었으며 턱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다. 모든 게 어리둥절하기만 한 립반 윙클은 마을로 내려와 평소 자주 가던 여관으로 향한다. 여관 벽에는 못 보던 국기와 사진이 걸려 있다. 미국 성조기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다. 자신이 잠깐 잠든 사이 조지 워싱턴의 혁명으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것이다. 이제 립반 윙클은 영국인이 아닌 미국 시민이 되어 있었다. 한순간 잠들었을 뿐인데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 버린 것이다. 눈 깜짝할 사이 흘러가 버린 20년의 세월 앞에 어리둥절한 사람이 어디 립반 윙클 뿐이겠는가. 우리는 시간이라는 씨줄과 공간이라는 날줄이 교차하는 지점에 존재한다. 시간과 공간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둘의 공통분모인 사이, 즉 간을 포착해야 한다. 이것을 순간이라고 한다. 순간이란 봄의 약동으로 싹이 트고 꽃망울이 터지는 그 찰나의 시간이다. 봄이 약동하면 잎과 꽃망울은 모든 찰나에 과격하면서도 거칠게 제 모습을 바꾼다. 순간순간 식물들은 자신의 색깔과 자기 몸의 구조를 다채롭게 변화시킨다. 이렇듯 봄은 생명의 시작이자 찰나의 운동이다. 고성능의 현미경으로 나무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나무 속 섬유질이 매 순간 빅뱅처럼 팽창하고 수축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런 변화를 인식하는 순간을 영어로 모멘트라고 한다. 모멘트는 정지의 시간이 아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이다. 모멘트는 라틴어 모멘텀에서 유래했다. 모멘텀은 움직임, 움직이는 힘, 변화 또는 순간이라는 의미다. 생명의 움직임을 이루는 한 동작 한 동작은 거의 눈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부지불식간에 어느새 저만큼 멀어져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 깜짝할 사이는 시간적인 경험이자 찰나의 시간을 이르는 표현이다. 눈을 떴다 감는 그 사이 우리는 본다는 행위를 통해 순간적으로 사물을 인식한다. 사진작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은 이 눈 깜짝할 사이를 또 다른 눈인 카메라 렌즈로 포착한다. 눈과 렌즈와 마음이 하나 되는 그 신비한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셔터를 누른다. 브레송은 이때를 결정적 순간이라고 말한다. 그는 카메라 렌즈라는 작지만 혁명적인 눈으로 흘러가는 시간과 공간에 진입해 그 유동적 흐름을 파괴하고 정지시킨다. 그럼으로써 흘러가는 일상을 거룩한 정지, 영원의 차원으로 승화시킨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정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포착하려는 부단한 연습을 통해 그것은 예술이 된다. 그리스도교에서는 흘러가는 양적인 시간을 그리스어로 크로노스라고 한다. 반대로 영원한 질적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한다. 카이로스는 신이 개입하는 질적인 시간,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시간이다. 브레송은 오랜 기간의 수련 속에서 숱한 시간인 크로노스를 보낸다. 그러면서 크로노스의 순간에 참견하기 시작하고 자신도 모르게 셔터를 눌러야 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직관으로 감지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 순간은 항상 불안과 두려움으로 출렁인다.
자신도 알 수 없는 신비한 경계의 카이로스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의 사진은 직관, 몰입, 평온,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특별하고 결정적인 시간의 선물이다. 두 개의 극단적인 마음 상태의 공조는 그의 사진을 기억할 만한 특별한 사건으로 창조해낸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교육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한다. 동굴의 비유를 통해 하찮은 순간이 영원한 순간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입구가 열려있는 동굴 속 깊숙한 곳에는 어려서부터 다리와 목이 고정된 채 동굴 벽을 향해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 뒤에는 다른 이들이 꼭두각시를 들고 동굴 벽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다. 족쇄에 묶여 일생 한 곳만 보아온 이들은 꼭두각시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그림자를 실제하는 사물이라고 착각한다. 진실이 아닌 허상, 진상이 아닌 가상을 실제하는 것으로 믿는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진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이 그림자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그림자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는 결심에 이제껏 자신이 매달려온 안전장치이자 자신을 속박했던 억압의 족쇄를 부순다. 그런 다음 한순간에 일어나 일생 동안 보아온 동굴벽에서 눈을 뗀다. 동굴벽이 아닌 빛이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간 뒤 고개를 높이 든다. 빛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위는 그에게 무척이나 낯설고 고통스럽기만 하다. 더군다나 태어나 처음 보는 태양은 너무도 눈부셔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정도다. 이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태양이 빛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차츰 깨닫게 된다. 플라톤은 과거와 단절에 새로운 시작을 여는 동력을 고대 그리스어로 엑사이프네스라고 했다. 엑사이프네스는 흔히 갑자기 한순간으로 번역된다.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과 다르지 않다. 엑사이프네스의 시간은 우리 타성과 게으름을 일깨우며 한 곳에 의미 없이 고정되어 있던 시선을 돌리게 한다. 그러고는 그림자의 허상이 아닌 빛이 일깨우는 진실과 마주하게 한다. 이런 자기 변화는 모멘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포착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에서 시작한다. 혹시라도 지금 귀하고 소중한 순간순간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고 있다면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 순간에 집중해 자신만의 빛을 찾아 나서야 한다. 이 결정적인 순간이 삶을 좀 더 진실에 가깝게 해줄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영상이 계속 이어지니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